누구나 알면 재미없는 곡물 이야기 그 세 번째 이야기로 투기 세력에 의한 곡물 버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곡물의 시세가 매일 몇 시간 달라지는 이유는 곡물이 선물시장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곡물은 오래전부터 파생상품으로 변질되어 투기 대상으로 이용되었으며 가격 왜곡 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렛대의 원리와 같이 소액의 증거금만 내치하면 선물 거래가 가능해지고 현물 거래와 같은 효과를 보게 되므로 투자 금액에 대한 기대 수익은 현물 거래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투기 자금이 대거 유입으로 시장이 과열되면 가격이 왜곡되고 버블이 생기게 됩니다. 예상치 않게 곡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현상 때문입니다. 선물 거래는 역기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곡물을 현물로 거래하는 당사자들에게 있어서의 선물 거래는 가격 변동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현물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가격 변동 위험을 사전에 선물 거래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 놓음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해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선물 거래를 통해 차익이 커지면 현물로만 거래했을 때보다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물 거래에서의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고자 선물 거래를 하는 시장 참가자들을 해저라고 부르는 반면에 현물 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선물 거래를 하는 시장 참가자들을 우리는 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곡물이 파생상품으로 전락하면서 투기 세력들에 의한 곡물 버블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투기 세력들이 곡물 시장의 가격을 왜곡시키지만 곡물 시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헤지 펀드들이 곡물 선물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곡물 가격에 버블을 발생시키거나 버블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곡물 가격 폭등으로 인한 에그플레이션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투기 세력들이 일으키는 곡물 버블 현상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곡물 시장은 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시장이며 대내외 변수가 발생하면 곧바로 선물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합니다. 투기 세력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곡물 가격을 대폭 끌어올리거나 대폭 끌어내려 가격 변동성을 키우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의 역사는 곧 곡물 시장의 역사입니다. 곡물을 중심으로 선물 시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선물 시장이 생성된 것은 선물 거래의 순기능 때문입니다. 현재와 유사한 선물 거래는 일찍이 일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쿠가와 막부의 에도 시대에는 막부가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반란을 막기 위해 지방의 영주인 번주들을 매년 6개월 동안 수도인 에도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번주들은 체류 경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인 쌀을 오사카를 비롯한 대도시에 가져와 처분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번주들이 세금으로 징수한 쌀의 대부분이 오사카로 직결되었으며 오사카에는 거대한 쌀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사카의 그상인 요도야의 가게 앞에서 쌀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시장이 번성하자 요도야는 오사카의 나카노시마 지역으로 시장을 옮겼으며 거래소를 두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쌀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요도야는 경매를 통해 쌀과 돈을 교환할 수 있는 쌀권을 발행하였으며 이 쌀권을 사고 파는 거래가 성행하였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쌀을 직접 거래하지 않고 사고 팔았다는 증거인 쌀권만이 거래되었으며 거래소는 현대의 선물 거래소와 유사한 회원제 시스템과
청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거래 참가자들은 시키긴이라는 증거금만 준비하면 차익거래 방식으로 선물을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요도야는 흉년이 예상될 경우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쌀권을 많이 확보해 온 반면에 반대로 풍년이 예상이 될 경우 가격이 내릴 것에 대비해 쌀권을 많이 처분해 막대한 이윤을 거뒀습니다. 1697년 나카노시마 건너편의 도지마로 쌀 거래소가 이전되었습니다. 도지마 쌀 거래소는 1730년 도쿠가와 막부의 공식 허가를 받았으며 현대의 선물 거래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갖추게 되어 세계 최초의 공인된 선물 거래소가 생겨났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개편된 도지마 쌀 거래소는 1773년에 재정비되어 면맥을 유지해 오다가 세계 2차 대전으로 일본 정부가 쌀 수급을 통제하면서 1939년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일본보다 앞서 1630년대에 네덜란드에서는 튀르키예에서 재배된 튤립 품종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튤립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튤립 알뿌리 차익 거래가 성행하였습니다. 튤립 알뿌리는 매매 예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형식적인 선물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정식적인 거래소가 없었으며 주로 술집에서 거래되었습니다. 튤립 알뿌리 거래로 단기간에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튤립 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튤립 알뿌리 거래가 확대되었습니다. 1634년 무렵 과열로 인해 튤립 알뿌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자 튤립 알뿌리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줄었으며 1637년 2월 3일에는 더 이상 매수자들이 나타나지 않아 거래 가격은 폭락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거래를 보류시켰으며 이행되지 않고 남아있던 모든 계약들을 무효화시켜 튤립 알뿌리 가격 폭락 사태를 조기에 막았습니다. 1630년대에 네덜란드에서의 튤립 선물 거래가 오늘날의 선물 거래 개념과는 달라 상품 선물 시장의 효시로 보고 있지 않지만 이 당시 네덜란드에서의 튤립 거래는 투기로 인한 과열 및 거품 현상의 대명사로 계속해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선물 거래가 본격화된 것은 1840년대 미국입니다. 곡물은 수확 이전 공급량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시기인 단경기와 신곡이 수확되어 공급량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수확기 사이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당의 생산 정도에 따라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집니다. 특히 곡물 생산자들은 풍년이 들면 가격이 폭락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반면에 곡물 소유자들은 흉년이 들면 가격이 폭등하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1848년에 시카고에 상품 거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중서부 곡창지대에 놓여 있는 시카고는 운하의 발달로 인해 곡물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봄철에 파종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곡물 생산자와 곡물 유통업자가 곡물 가격을 미리 정해놓아 수확 시즌 풍흉에 따른 가격의 변동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적인 매매 예약 형태인 선도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1865년부터 본격적으로 표준화된 선물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1877년 옥수수를 시작으로 해서 1936년 대두가 선물로 거래되었으며 계속해서 여러 품목으로 선물 거래가 확대되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전 세계 곡물 선물 거래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대표적인 선물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시카고에는
CBOT 이외에 CME라는 상품 거래소도 존재하였습니다. CME는 1898년 설립된 시카고버터 계란소에서 출발해 1919년 본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19년 청산소를 설립하였으며 1961년 냉동 저장육에 대한 선물 거래를 개시하였습니다. 1972년에는 외국환을 포함한 금융 선물 거래를, 그리고 1980년에는 주가지수 선물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자거래 플랫폼인 CME 글로백스 시스템을 개발한 CME는 1992년 업계 최초로 전자거래를 열었습니다. CME는 2007년 CBOT를 인수 합병하면서 CME 그룹으로 통합되었습니다. CME 그룹은 2002년 상장회사로 거듭나면서 주요 거래소에 대한 인수 합병을 계속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코맥스를 가진 뉴욕 상업거래소를 인수하였으며 2012년에는 경질 적색 겨울미를 거래하는 캔자스 상품거래소를 인수하였습니다. 전자거래가 활성화되었고 객장에서의 공개 호가를 통한 거래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CME는 2015년 7월 2일부터 객장에서의 공개 호가를 중단하고 모든 선물 거래를 글로백스라고 불리는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로 통합시켰습니다. CME 그룹은 CBOT와 KCBOT의 농산물, CME의 축산물, 금융 및 주가지수, 나이맥스의 석유 제품, 코맥스의 귀금속은 물론 최근에는 암호화폐도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CME 그룹에서 상장된 농산물 선물로는 옥수수, 밀, 쌀, 대두, 대두박, 대두유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이야기로 곡물 메이저의 시장 독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장 읽어주는 남자 원시남이었습니다.